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꿈을 말이죠. 하지만 모든 거래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로부터 꿈 거래는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꿈은 더더욱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운명의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친구의 대박 꿈을 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23년 2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이번에도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뭐라고? 이번엔 또 왜? 진수 씨의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해외에 납품을 하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초부터 마치 누군가가 저주라도 한 것처럼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희귀한 암이라 보험 적용을 받아도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 씨는 잘 나가던 사업도 망해가고 홀로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도 필요하고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다녀오고 한 카페를 지나가는데 야, 진수야, 오랜만이다. 나 민호. 기억 안 나? 민호야. 진수 씨에게 인사를 건넨 건 다름 아닌 대학교 때 절친이었던 민호였습니다. 졸업하고 10년 만에 민호를 만났어요. 대학교 때 정말 친했죠? 그런데 취업하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민호가 이상한 도박 같은 거에 손을 대었다고. 아무튼 그 뒤로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죠. 야, 진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왜 이렇게 헬쑥해 보여? 아, 그래 보여? 그냥 요즘 사업이 좀 안 풀려서. 그렇게 진수 씨와 민수 씨는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겠다. 힘내, 진수야.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헤어지려던 순간 진수야, 혹시 내 꿈 안 살래? 꿈을 판다고? 20만 원이면 돼. 내 꿈 살래? 뭐 복권이라도 사고 싶은데 내가 모레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야 되거든. 진수 씨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말도 안 되죠. 그걸 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진수 씨는 그 꿈을 20만 원에 사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진수 씨는 뭔가에 홀리듯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진수야, 이제 이 꿈은 네 거야. 정말 좋은 일 있을 거야. 진수 씨는 내심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거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꿈 거래를 하고 온 진수 씨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돈다발이 썩어가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그분과 따라오는데 뒤돌아보면 볼 수 없는 그런 꿈이요. 아침에 꿈에서 깬 진수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잠시 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현실로 돌아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번호 말씀이세요? 번호, 내가 무슨 말 했어? 진수 씨는 혼잣말로 번호를 중얼거리고 쉴 새 없이 번호를 아무 곳에나 적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날, 진수 씨는 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꾸는 꿈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첫째 날에는 번호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매일 번호가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진수 씨는 그렇게 매일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는 꿈을 꾸었지만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나거나 어떤 숫자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번째 숫자를 보고 잠에서 깬 그날, 진수 씨는 방 안 테이블 위에서 메모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75, 23, 28, 33, 44. 진수 씨는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직감적으로 행운의 번호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이끌려가듯 복권방으로 향했죠. 기억나요? 슬리퍼도 한 짝만 신고 막 뛰어들어와서는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쓰고 빨리 달라고 소리를 치더라니까요. 진수 씨는 행여 번호가 없어질까 급한 마음으로 복권방으로 달려가
그 번호로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고 얼마 지나 복권 당첨 발표일에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 번호는 7. 로또 방송을 보던 진수 씨는 환호했습니다. 네, 진수 씨는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물론 아쉽게 1등이 아닌 2등이었지만 큰 걱정이었던 어머니 수술비는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수술도 무사히 잘 되었습니다. 진수야, 사업도 힘들다면서 수술비는 어디서 구했어? 엄마, 걱정 마. 꿈이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 진수 씨는 꿈을 잘 샀다고 믿었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대기업에서 계약 가능하냐는데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회사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꿈을 잘 샀다고 생각했어요. 뭐 처음에는 꿈이 이상했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되었잖아요. 하지만 진짜 꿈의 메시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진수 씨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04호실. 혈압기랑 심전도 기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맞아. 수치가 안 맞고 그 방이 이상하게 다른 방보다 추운 것 같아. 진수 씨 어머니가 있는 병실에 다녀온 간호사들은 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4호실만 유독 이상했죠. 기계가 멀쩡한데도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고 화분에 있던 멀쩡하던 꽃도 다시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진수 씨의 회사에서는 사장님, 저희 회계 장부 이상한데요. 그리고 거래처 연락처랑 계약서가 원본 파일 다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저주는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김진수님, 여기 병원인데요. 어머님, 지금 너무 안 좋으세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병원에 도착한 진수 씨는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효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때 울리는 전화 한 통. 사장님, 회사에 지금 화재가 나서. 그때 진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 꿈은 행운이 아니었어요. 행운을 가장한 뭔가를 감춘 꿈이었던 거예요. 그날 진수 씨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어머니 곁에서 흐느껴 울다가 지쳐 잠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 속에서 자신에게 꿈을 팔았던 민수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야, 너! 진수야, 미안. 그 꿈을 파는 게 아니었는데. 민호 씨가 진수 씨에게 판 꿈은 행운의 꿈이 아닌 사실 저주를 내리는 꿈이었던 겁니다. 너 알고 있었던 거야? 미안. 나도 그 꿈을 꾸고 안 좋은 일만 생겼었어. 가족들도 하나둘 죽거나 다치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너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꿈속에서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 그리고 갑자기 저 멀리 사라져가는 민호는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어. 안녕, 진수야. 그리고 미안해. 그렇게 진수 씨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있던 진수 씨에게 어머니가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다가온 진수 씨에게 어머니는 힘겹게 말합니다. 진수야, 그 꿈을 샀으면 안 됐어. 다시 꼭 팔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진수 씨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회사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태냐? 나와 술 한잔 하자. 뭐? 너 지금 내가 다 망했다고 우스워 보이지? 모든 걸 잃은 진수 씨는 매일 술을 먹고 방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술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좋은 꿈을 꿨는데 사라고, 저 말고도 친구들한테 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길래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진수 곁을 떠나가게 되었죠. 결국 진수 씨는 알코올 중독자 신세가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매일 밤마다 시끄럽게 번호를 중얼거리고 아무튼 골치 아픈 환자였어요. 하지만 결국 진수 씨는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이를 악물고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결국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었지요. 세상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죽고 싶었죠? 하지만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줬어요. 다행히 퇴원 후 진수 씨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꿈도 안 꾸고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욕심이란 때로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행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불행을 팔아넘기기 위해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당신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김진수 환자분,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제발 제 꿈을 사주세요. 좋아요. 그럼 제가 환자분 꿈을 사드리면 치료에 전념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꿈을 사신 거예요? 응, 뭐 그런 미신을 믿는 거야? 치료 잘 받는다고 하니 좋은 거 아니겠어? 어머니, 드디어 꿈을 팔았어요.